반갑습니다. 수학을 수학답게 가르치는 강사 백현입니다. 논술 MBTI 지금 시리즈로 쭉 기획, 제작하여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알고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지만 다시 한번 잔소리,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어머님들에게도 학부모님들에게도 꼭 좀 부탁드려요. 이건 논술 원서 접수 시즌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든 좀 합격의 전략, 좀 이성적인 전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하고 있어. 자, 그러면 좀 그 메커니즘을 꼭 좀 우리 동의, 합의 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어. 이 영상을 보면서 꼭 그거는 기본 디폴트로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철저하게 모의고사 기준으로 논술의 어떤 경험치, 내가 어떻게 공부했고, 내가 소질이 있고 없고, 이런 거 다 집어치우고, 이런 거 하나도 신경 쓰지 마. 그거 말고 철저하게 모의고사 기준으로 정시 지원 라인을 잡았다는 걸 전제로 잡고, 거기에서 뭔가 이렇게 좀 더 잘 가고 싶은 게 논술 전형의 기본 마인드 있지 말 것. 그래서 이 라인은 이미 좀 잡혔다라는 걸 전제로 그 안에서 그러면은 메인 타겟팅이 된 거야 지금. 논술 원서 접수를 어떤 층에서 어떤 레이어에서 논술 지원을 할지는 정해진 거야. 상향으로, 적정으로, 안정보험으로 몇 장 포트폴리오를 맞출지는 그거는 정말 개인적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여러분들 극단적으로 선생님 저는 어디 대학에 일단 걸쳐놨고요, 어디 반수 중이고요, 이러면은 정말로 정시 지원 라인과 무관하게 자기가 현재 재학 중인 자기의 소속 대학을 기준으로 그거보다 밑에 쓸 수는 없지 않니? 당연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개인적 사정들이 다 다를 거라고. 그러면 그에 맞춰서 레이어는 정해졌어. 그걸 전제로 그 정해진 레이어 안에서 자 이제 드디어 비로소 논술 내용적인 측면을 봅니다. 그 레이어 안에서 선생님 제가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서성안에서 한 장을 고르고 싶어요. 이랬을 때 의미 있는 얘기들이야. 연고대에서 한 장을 고르고 싶어요. 어떤 게 나한테 더 유리할까요? 어떤 게 더 나한테 좀 맞는 전형일까요? 이런 걸 고민할 때 선생님 지금 이 얘기를 꼭 좀 들어주세요. 그럴 수는 있겠지. 이게 원서 접수가 끝나고 나서 이 학교 개별 대학의 특성에 맞춰서 공부를 학습 전략을 짜기 위해서 이 영상이 도움이 될 수 있어. 근데 어쨌든 논술 원서 접수를 하기 전이라면은 이걸 통해서 자기한테 조금 더 베네핏이 자기한테 맞는 그런 전형 찾아가는 거 굉장히 중요할 거다. 결국은 1, 2점 싸움, 크게 보면 5점 싸움이거든. 합격 불합격의 갈림길은 5점 싸움입니다. 5점 안에서 모든 게 결정돼. 지원자 총 평균 점수랑 합격자 총 평균 점수가 그렇게 차이 많이 안 나요. 그거는 이 이후의 영상들에서 계속 좀 데이터로서 팩트 날려드릴게요. 자, 오늘 그래서 지금 얘기하려는 건 어떤 지표죠? 그래, 이게 과탐에 대한 것보다 훨씬 중요하지. 기하 확통에 대한 시험 범위. 내가 어떤 논술을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논술을 지원한다고 할 때 가장 먼저 선제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거는 기하확통을 얼만큼 시험 보는지, 기하확통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어쨌든 과학탐구도 시험 범위에 대한 얘기의 일종이어서 먼저 제가 영상 제작해서 올려드렸죠. 과탐에 대해서. 그거는 좀 메디컬, 의대 생각하는 친구들한테 필요한 얘기였고, 지금 이거는 굉장히 좀 층이 넓어지지. 이 영상 봐야 되는 학생들 되게 많죠? 이거는 내가 딱 선을 그어주면은 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자, 우리 연고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고, 쭈쭈쭈쭈쭈, 홍, 라인까지. 자, 철저하게 입결 기준으로, 정시 입결 기준으로, 자, 라인을 좀 계층이 나누어 보면, 요 정도. 요 안쪽 때문에 지금 기하학통을 고민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 무슨 말이야? 여기 이제
숙, 뭐 여기 숭, 광, 아, 인, 단, 세, 뭐 과기, 뭐 주주주 뭐 있겠죠. 뭐 더 내려가면 사실 미적도 안 나오는 미적도 범위에 제외하는 학교들 많아지지. 자, 뭐 여기는 이제 미적까지는 그래도. 그래서 이 계층위가 뭘 뜻하는 거냐? 여기는 이제 미적 플러스라면 미적 플러스. 여기가 이제 미기확 전범위의 층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기확. 뭐 물론 극단적으로 성대 있지. 근데 뭐 성대 지원하는 친구들이 저는 연고서성한 중건경 하나도 안 쓰고 성대만 써요. 거기에서 뭐 이렇지는 않을 거니까. 오히려 이 위로 가면은 뭐 미기화 전범위가 아닌 미적만 보는 학교들 많습니다. 오히려 이 위로 가면은 오히려 메디컬로 가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아주대 메디컬, 인하대 메디컬 이래 버리면은 당연히 좀 기존의 학교에서의 어떤 컨셉 자체가 기존의 기조 자체가 미적만 내고 있으므로 여기서 의대 메디컬이 이제 시험을 본다 해도 메디컬에서는 그러면은 야이씨 미적만 보는 학교가 오히려 많아져. 그래서 이제 오늘의 이 기하학통에 대한 고민은 여기가 이제 메인 타겟팅인 학생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럼 이 학생들이 기하학통을 고민할 때 선생님 간절하게 제발 이 영상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선생님 꼭 좀 드리고 싶은 말은 자 학교를 정해놓고 그리고 나서 그러면 기하학통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질문을 하지 말자. 이렇게 고민을 하지 맙시다. 인트로 화면에서 제가 어떤 학생의 고민을 어제 상담한 학생이었어. 그 친구가 쭉 자기 원서 접수를 이렇게 할 건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제 상담을 좀 요청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메디컬로 쭉 써왔어. 뭐 학생부 교과로 뭐 하나 이제 좀 깔아놓는 느낌으로. 근데 솔직히 그건 깔아놓는다고 말을 하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긴 한데 뭐 어쨌든 학생부를 하나 쓰고 논술로 5장을 쓰겠대 이 친구가. 그래서 5장을 보아하니 이제 뭐 후보까지 고려해서 뭐 6개쯤 이제 자기가 골라왔더라고. 자기가 골라온 거라고 하기에는 그 담임 선생님이랑 뭐 이런 상담을 하면서 뭐 했던 것 같아. 근데 이제 보니까 생명에 자신이 있어가지고 생명과학에 자신이 있어서 뭐 경북, 경희, 아주를 일단 골라 놓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이화, 가천, 인하 해가지고 의대로 쫙 쓴 거지. 근데 이걸 쭉 보면서 내가 선생님 지금 하는 얘기 들으면서 혹시 뭔가 이상한 거 느껴져? 내가 오늘 한 이 메시지에 의거하여서 방금 전에 선생님이 강조했던 그렇게 소리 질렀던 자 제발 학교를 정하고 기하학통을 고민하지 말고 전략을 정하고 기하학통에 대한 어떤 나의 마인드 스탠스를 결정한 뒤, 전략을 정한 뒤, 그리고 나서 학교를 결정해라. 학교를 결정하고 전략을 고민하지 말고 전략을 결정하고 학교를 고민하자. 라는 측면에서 이 방금 전 학생 뭐가 이상해? 뭐가 문제야? 봐라. 경북, 경희, 아주 그 다음에 이화, 가천, 인하 이래버리면요. 경희대 하나를 위해서 기하학통을 공부해야 되는 슬픈 상황이 펼쳐져. 더군다나 경희대는 수능 다 다음 날이야. 수능 끝나고 준비할 어떤 시간적 여력 따위는 없어요. 그러면 수능 전에 꾸준하게 일주일에 2-3시간씩은 그래도 1-2시간 최소한 2-3시간 기하학통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걸 경희대 하나 때문에 한다고? 좀 너무 좀 시간적으로 우리한테 굉장히 좀 소중하게 제한되어 있는 자원인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쓰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수능 이후에 있는 대학들, 뭐, 이대 같은데, 이런 데까지도 좀 아우를 수 있는, 경북대, 아주대, 이런 데도 아우를 수 있는 공부를 하는 게 훨씬 더 경쟁자들에 비해서 좀 비교 우위에 설 수 있는 길일 텐데, 그렇게 시간이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는 거잖아. 이 소중한 시간을. 그러면은 제발 이 영상 10분, 20분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 이후에 시간적 전략을 좀 제발 효율적으로,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좀 짜자. 아니, 선생님, 이대도 미기학 전범이잖아요. 잘 들어라. 기하 확통의 표면적인 비중, 선생님이 이렇게 표로 만들어 놨어요. 기하 확통의 표면적인 출제 비중이야. 예를 들어서 홍익대 같은 경우는 미기화 세 문제를 30, 30, 30 해서 90점을 총점으로 채점을 합니다. 홍대 시험지에서, 수학 시험지에서. 그런데 그 중에 두 문제가 기하학통이니까 이거는 66%. 뭐 또는 동국대 일반학과랑 약대랑 시험 문제 같죠. 그러면 동국대 같은 경우는 미기화, 여기도 슬롯별로 정해진 슬롯별로 나온단 말이지. 근데 배점은 30, 30, 40, 번호는 랜덤이니까 기하학통은 어쩌면 70%가 나올 수도 있고 60%가 나올 수도 있겠네. 그래서 굉장히 높아 보여. 동대, 홍대 뭐 이런 학교들 굉장히 높아 보여. 근데 있잖아. 자, 몇 가지 이유들이 존재하여 실질 반영 비율, 기하의 실질 반영 비율과 확통의 실질 반영 비율은 이 표면적인 비율과 상이합니다. 좀 전에 학생 예를 들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대는 미기학 전범이란 말이야. 실제 미기학 전범이가 되는데 어딨어 이대? 이대는 이거를 믿을 수가 없어요. 왜? 이대 25학번 수시에 메디컬에서 기하 2차 곡선이 나왔는데 그거 8년 만에 나온 거야. 아, 5년 만에 나온 거야. I'm sorry. but I love you. 자, 그 5년 만에 나온 거고 너무 빈출도가 낮다는 거지. low, 낮아. 뿐만 아니라 야, 확통은 있잖아, 진짜로. 여러분들 태어나고 나서 단 한 번도 안 나왔어. 물론 이러다 뒤통수 맞겠지. 하지만 뒤통수 맞더라도 이게 인간이 우리 이성적으로 지금 냉정하게 좀 판단을 내려야 한다면 이거는 선생님이 학습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인생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 그 며칠 안 남은 시간적으로 굉장히 좀 제한된 자원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그걸 그 효율을 극대화하여 합격을 해야 되는 마인드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은 확통은 통계적인 입장에서 그런 관점에서 좀 배제하는 게 아무래도 비중을 낮추어 우리가 학습 전략을 짜는 게 맞지 않을까? 확통은 안 나올 거야. 지금 2대 얘기한 거였고요. 이런 식으로 자 빈출도가 너무 달라요. 빈출도가 너무 다양하고 기하 5년 만에 하나 나왔는데 그거 하나 때문에 2대 하나만 보고 기하를 공부한다? 좀 에반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는 자 그러면 처음 얘기로 돌아갑시다. 자 이게 학교를 결정하고 나서 기하학통을 고민하면은 이렇게 좀 낭패를 볼 경우가 그런 상황이 펼쳐져. 뭐 지금 표면적인 비중 아까 얘기 드렸지만 이렇게 정해진 슬롯별로 나오는 학교도 있지만 이대처럼 지금 정해지지 않은 슬롯으로 나오는 학교도 있고요. 더군다나 지금 이런 이유도 있어요. 대학 측에서도 이미 선험적으로 아는 거지. 기하 확통은 아무리 쉽게 내도 변별력을 쫙 확보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졌어. 이게 실제 기출문제에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실제로 논술에 나오는 기하 논술의 확통은 쉬워. 논술에 나오는 미적은 수능 미적분 28번, 30번보다 상위 호환의 문제가 논술 미적에 나오지. 당연한 거 아니겠니? 근데 기하 확통은요, 수능 기하 28, 29, 30, 수능 확통 28, 29, 30 보다 어려운 문제
거의 없어. 뭐 일례로 제일 어려웠던 기하학통이 제일 좀 난이도가 있는 학교 중에 이제 고세약 같은 학교가 있어. 고대 세종 약대 이런 학교에서는 아예 그냥 입학처 홈페이지에 공지를 띄워놨어요. 기하의 난이도를 하향할 것을 대폭 하향하겠다라고 선언을 해놨어. 이거는 뭐야? 대학들이 다들 이제 알아요. 아, 이거 기하학통은 아무리 쉽게 내도 변별 싹 되는구나. 라는 걸 이미 선언적으로 좀 알게 되어서 이게 미기학 선택제도가 시행되고 나서 선생님 지금 여러분들 5번째 그레이드를 가르치는 거거든. 그러면 대학들도 이미 4번의 선발을 하면서 얻어진 경험치들이 있단 말이지. 그거에 의해서 이 문제들의 추세라는 게 기하학통을 쉽게 내고 미적을 사실은 수원 수투를 더 이제 변별을 높이는 게 지금의 명확한 트렌드야. 자, 그럼 정리하자. 기하학통의 어떤 출제 비중 자체가 너무 들쭉날쭉 표면적인 것만 보기 힘들다. and 실제 난이도 자체가 이렇게 차이가 나게 시작한다. and 또 하나의 이유. 이런 것도 있어요. 기하 같은 경우는요. 2차 곡선. 포물선, 타원, 쌍곡선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뭘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니? 미적분 문제로 귀결되는 게 대부분이야. 사실 기하 선택자보다 미적 선택자가 논술, 포, 타, 쌍 문제를 더 잘 푸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더 유리한 경우가 많아. 아니 맨날 포타상 주어지면 뭐 시키겠어? 접선 긋고 넓이 구하고 이런 거 시킨단 말이야. 그러면은 미적한 애들이 더 잘해 사실. 그러니까 미적 선택한 친구들은 쫄지 마. 근데 반대로 만약에 수능 기하, 수능 확통을 지원한 친구들이 논술에서 이공계열 상위권 학과 아까 어디라 그랬죠? 여기를 지원 타겟팅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선생님 좀 팩트 폭력해야 될 것 같아. 핸디캡은 안고 가는 거야. 미적은 제대로 공부한다라는 그런 결심을 하고 여기를 노려야 될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좀 냉정하게 얘기했다. 그래서 기하 확통에 대해서는 좀 그런 관점을 자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유에 의하여 기하 확통을 자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이 표면적인 비중으로 보지 말아라. 이게 선생님의 결론이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분류해 드렸어요. 자, 지금 선생님의 제공한 자료 몇 페이지지 이게? 4페이지에 기하의 실질 반영 비율.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 여기에 조금 더 자세하게 써 놓았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기하 문제, 포타쌍이면 미적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 그랬잖아. 거꾸로 미적으로 분류된 문제들에서는 기하가 빵프로야. 뭐 연대 같은 경우는 벡터 문제들 실제로 알고 보면 벡터가 변별 포인트가 아니라 미적이 변별 포인트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다른 과목이 변별 포인트인 경우가 훨씬 많아요. 뭐 그렇다.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실질 반영 비율을 재평가하여서 이거 대한민국에서 선생님 백이은이 제일 잘한다. 그래서 실질 반영 비율을 쭉 써놨고 여러분들이 한번 차차 좀 관심 있는 학교 읽어보세요. 좀 읽어보시고 마찬가지로 확통의 실질 반영 비율도 5페이지에 지금 쭉 기입해놨어요. 얘들아, 이제 좀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실제 학습에 있어서 이제 좀 도움이 확 직관적으로 와 닿는 한마디를 좀 해드릴까 해요. 기하와 확통의 실질 반영 비율 요 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전략을 짜되 자, 뭐 이렇게 생각하면 쉽지 않을까 싶어. 예를 들어서 뭐 고대 논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한다 이거야. 확통 학습을 할 거야. 고대만을 위해서라면 가정을 하자. 고대만을 위한 논술 공부를 할 때 고대 확통의 실질 반영 비율을 선생님이 20%로 평가를 해놨잖아. estimate. 자, 선생님이 평가를 내려놨어. 감정평가자야, 내가. 자, 그래서 평가를 내가 했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은데, 내가 일주일 학습 시간에 논술을 이만큼의 비중을 들여서 일주일에 3시간,
정도의 포션으로 공부할 거야 라고 한다면 그 3시간 3시간에 20%를 확통 공부에 할애하는 거지. 이렇게 받아들이면 뭐 사실은 고대만을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학교들을 이제 묶어가지고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뭐 종합적인 고려는 해야겠지만 가정을 해서 일례로 고대만을 위해서라면은 학습의 비중, 확통학습의 비중을 논술학습의 20%로 가져가자.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하의 실질 반영 비율, 확통의 실질 반영 비율 지금 쭉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를 조금 더 확 와닿으시라고 이렇게 표로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들 자료에 한번 보세요. 자, 지금 보시면 가로축을 기하, 세로축을 확통으로 해서 지금 그래프를 만들어 놨고, 선생님이 지금, 예, 가로로 돌려야 되는데, 내 지금 아이패드가 가로로 돌려질 줄 알았는데, 안 돌려지더라고. 이게 내가 아까 해보니까. 이게, 뭐, 그렇더라.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이 가진 출력한 자료들을 돌려봐 주시면 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되느냐. 얘들아, 우리 수학에서 그래프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지 알잖아. 어떻게 보는지 알죠? 뭐, 이게 가로축, 여기가 세로축이라고 해봐. x 더하기 y의 값이 x축과 y축이라고 그래봐. x 더하기 y 값이 클수록 어디에 있는 학교겠어? 지금 이 학교들 중에 기하확통 더해가지고 합산 비율이 제일 큰 학교가 어디니? 우리 자랑스러운 백이현 수리논술 수강생 여러분들아! 당연하게도 x 더하기 y의 값이 제일 큰 학교는 지금 중대, 실질 반영 비율을 기준으로 중대가 최고겠죠. 그 다음, 그러면은 그 다음 라인은 연미캠이 그 다음이겠네. 지금 x 더하기 y의 값이 큰 걸 지금 어떻게 보는지 당연히 그래프로 따지면 x 더하기 y는 k라고 했을 때 k 값이 큰 게 얘지. 그죠? k의 값이 클수록 이쪽에 있을 거 아니냐. 당연하게. 그 다음에 그렇게 따지면은 부산 메디컬, 그 다음에 서울시립대 고세약, 뭐 요런 라인. 그 다음에 단대 메디컬, 그 다음에 동국대 약대, 뭐 요런 순위로 여러분들이 이제 좀 기하학통의 비중을 평가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 뭐 대충 뭔 소리인지 좀 납득이 되고 계신가요? 그래서 자, 아까 보면은 동국대 뭐 이런 데가 탑이었잖아. 홍대 이런 데 탑이었다고. 근데 실질 반영 비율로 보시면요. 그렇게까지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비율을 바라봐야 될지를 선생님이 명확하게 제시를 해드렸고 그걸 기준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 자,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면 이 기하와 확통의 실질 반영 비율 이렇게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표도 제공해 드렸으니까 자, 그 근거 자료는 요거 읽어보시면 충분히 받아들여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선생님 요 정도 설명했으면은 이제 읽어보면은 뭔 소린지 알 거야. 그러면 이제 처음으로 돌아갑시다. 선생님이 처음에 무슨 얘기했더라? 학교를 결정하고 기하확통에 대한 전략을 고민? 이거 메커니즘이 완전 잘못된 거야. 거꾸로 된 거야. 사고의 과정이. 그러면 제대로 된 건 뭐냐? 제대로 된 건 전략을 결정하고 학교를 고민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미기화학을 다 보는 학교. 지금 기하확통에 대한 학습을 매주 2시간 2시간씩 매주 2시간만이라도 꾸준하게 수능 때까지 가져갈 거다. 매주 1시간에서 2시간 꾸준하게 투자할 거다. 아니 나는 미적분에 조금 더 방점을 찍고 기하학통은 최소화한 뒤 수능 뒤에만 달릴 거다. 수능에 좀 너무 부담된다. 기하학통은 좀 수능 이후에 미루어서 한꺼번에 뭐 이런 느낌으로 가져갈 수도 있는 거고 지금부터 기하학통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2시간 2시간씩 매주 학습을 할 수 있는 거고 선생님 저는 기하 알러지가 있어가지고요 화살표만 보면은 막 얼어붙어요. 뭐 이러면 완전 배제할 수도 있는 거지. 뭐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근데 이거부터가 맞다라는 거야. 이 전략부터 짜세요. 이 전략부터 결정하세요. 그리고 나서 학교를 보세요. 그래서 기하학통을 좀 나는 제대로 공부할 거다 라는 마음을 먹었으면 그러면은 기하학통을 좀 많이 내는 학교. 지금 여기 요 표에서 라인 그려줬잖아.
라인 그려줬으니까, 자, 이렇게 중대 기준으로 연미캠의 이런 학교들, 서울시립대 이런 학교들을 보면서 좀 전략적인 배치를 하는 거지. 기하학통을 많이 내는 학교들을 위주로 짜야겠다라는 이런 전략을 결정을 하면 그러면은 그 다음에 학교를 결정하는데 굉장히 수월한, 굉장히 좀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메커니즘이 돼요. 오케이? 거꾸로 하지 말자고. 거꾸로 하다 보니까 아까 내가 인트로에서 소개해드린 그 학생, 그 여학생의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지. 어? 경희대 하나만 보고 지금 꾸준하게 막 미기화학을 공부해야 돼? 아, 이거 좀 너무 심하단 말이야. 경희대는요, 특히 과학이 있기 때문에 수학이 두 문제밖에 없어. 경희대 일반학과는 과학이 없으니까 미기화학 한 문제씩 나오겠지. 근데 경희대 의대 메디컬은요, 과학이 있기 때문에 수학이 두 문제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기 또는 미화 좀 랜더밍해. 그러니까 이 경희대 하나만 보고 기하를 꾸준히 공부한다? 이거 좀 의미 없어지는 가능성 굉장히 크다잉. 그러니까 기하를 공부했던 시간들 또는 확통을 공부했던 시간들 둘 중에 하나는 날아가는 거야. 얼마나 속상하니. 지금 얼마나 이 1분 1초가 우리한테 소중한 그런 순간들인데. 어떤 얘기인지, 이제는 요 정도 자세하게 설명했으니 여러분들 충분히 받아들이셨으리라 믿고요. 오케이. 그런 관점으로, 자, 다시 한번 잔소리합니다. 전략을 결정하고 학교를 봐라. 제발! 학교 다 골라놓고, 그때서야 기하학통 생각하지 말고, 거꾸로 된 전략이 너무나 큰 비효율을 낳는다. 그러면 전략부터 결정하자. 여기까지 그러면은 기하학통을 어떤 마인드로 여러분들이 전략을, 스트래티지를 짜야 되는지 말씀드렸고요. 시험 범위에 대한 얘기는 과탐, 이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고, 이게 더 중요했지. 기하학통 이거 말씀드렸으니 이제 요 정도로 마무리할까 해. 여기에서 조금 더 파생되는 게 예를 들어서 미적분을 얼만큼 보느냐 이런 것도 여러분들 고민이 될 수 있고, 또는 국어가 들어가냐 마냐 이런 것도 고민이 될 수 있겠지. 예시로 국어 같은 경우는 저기 있잖아. 건대 자율전공, 그 다음에 세종대 자율전공, 요 정도는 국어를 봐요. 또는 성대 일반학과에서 어떤 일 벌어지는지 여러분들 선생님 자료 한번 보시면 아실 텐데, 성대는 언어형과 수리형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대학이지, 올해부터 거기에 조금 뭔가 이렇게 구멍이 생길 수 있는 그런 해기도 해. 또는 경희대, 한의대 같은 경우는 21명 중에서 5명을 언어 논술로, 나머지를 수리 논술로 선발하기는 해요. 딱 여기까지야. 딱 여기까지. 이제 언어 논술, 국어가 어떻게 이제 시험 범위에 포함되는지 좀 그것도 고려할 수는 있고, 또는 저기 밑으로 내려가면서 미적이 안 나오는 대학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잖아. 여기 밑에 가천대라든지 약수령을 보는 대학들 위주로 수원수투 범위에 있는 학교들이 꽤 많아. 여기 많아. 그래서 미적에 대한 고민, 미적의 유무 고민, 또는 국어의 유무 고민까지도 있는데, 그거는 기하학통보다는 조금 마이너한 이슈라서 선생님이 거기까지는 지금 언급 안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좀 그거는 개별적으로 여러분들이 질문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메인 포션에 있는 얘기는 여기까지로 하도록 하죠. 일단 오늘은